박준현 대표께서는 오늘 어떤 회사의 대표가 되십니까? 네, 영업무역을 가져놨습니다. 네, 영원무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적인 의료 브랜드죠. 영원무역.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일일 대표 자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영업무역입니다. 자, 영업무역. 일단은 이 회사 어떤 회사냐? 일단은 아웃도어 회사입니다. 스포츠 브랜드 바이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OEM 업체라는 것 자체는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알려져 있죠. 스포츠와 관련된 북미라든가 유럽 지역의 주요 OEM 브랜드 회사가 주 고객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체적으로 회사가 인수한 회사가 있습니다. 아웃도어 리서치라는 회사, 2019년도가 인수한 회사인데 인수한 걸 알고 있는데 그 회사 또 자체적으로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자, 이 회사 주요 거래처를 좀 다시 한번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생산회사 노스페이스라든가 엥겔버트라든가 스트라우스라든가 파타고니아라든가 블루레몬, 그다음에 아디다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잘 알려진 상업 바이어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출액의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거의 선진국 쪽입니다. 미국과 유럽 쪽에 거의 북미 쪽의 비중이 거의 뭐 90%죠. 나머지는 아시아 쪽. 주요 생산 거점 도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들 회사가 거의 이 회사 생산 기지는 거의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 쪽, 중국의 20%, 그다음에 기타 지역. 거의 그래서 해외 쪽에 인건비가 싼 동남아 쪽에 생산 기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원가 경쟁력이 탁월한 회사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자회사로 자전거 회사를 2015년도에 스위스에 있는 스캇 코퍼레이션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인수 가격이 1,085억 원인가 투자를 했습니다. 지분 50.1%를 투자해서 현재 연결 실적으로 반영된 자전거 브랜드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그렇게 좀 회사를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분별 영업이익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파란색이 OEM 부분이거든요. OEM 부분에 대한 이익이 OEM 부분의 이익이 올라가면 이 회사 실적이 많이 증가되는. 그다음에 스캇 자전거를 비롯한 인수한 자체 브랜드 사업 자체가 이 회사의 영업이익의 주를 이룬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주주로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추천 포인트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첫 번째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의류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번 2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1분기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이 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 맨 위에가 FNF인데 FNF는 5월달에 기업 분할을 하면서 2달 동안 집계된 건데 이것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힐라홀딩스, 그 다음에 영업무역도 시장의 가이던스가 825억인데 1,049억. 그 다음에 한세시럽도 OEM 의류회사입니다. 가이던스가 187억인데 308억, 64.7% 나왔죠. 그 다음에 한샘은 이제 국내 쪽이죠. 국내 쪽에 아마 한샘이 현대백화점 계열에서 인수했죠. 국내 쪽은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가 않았죠. 그 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고요. 그 다음에 LG 패션, LG LF도 이번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 전반적으로 의류회사들이 하나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적이 없이 전반적으로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이 대폭적으로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영업무역과 관련된 부분, 왜 영업무역이냐? 앞서 뭐 실적이 LF도 실적이 많이 좋아졌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많이 좋아졌는데 예상치보다 상회율이 큰데 왜 영업무역이냐? 일단은 OEM 사업 부분 자체가 실적이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OEM 부분에 대한 실적 회복이 상당히 뚜렷하다. OEM의 약간 주 거래처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소비 경기가 코로나에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 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M 의류 부분 자체가 뚜렷하게 예사 실적으로 개선이 좀 됐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OEM의 그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자체는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라든가 소매 판매, 소비자 심리 지표라든가 소매 판매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죠. 미국 쪽은 먼저 미국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미시간의 소비자 신뢰 지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신뢰 지표는 많이 떨어졌어요. 이번 달 지난주에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표가 아마 82에서 아마 70 쪽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영향이 이제 영향이 하반기에 약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오늘 발표됐죠. 소매 판매 지표 자체도 상당히 좀 미국 쪽이 약간 꺾였죠.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제조 지표라다 꺾이면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는 꺾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소비자 심리 지표 자체가 70 이상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자체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소비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흐이라고 봐야겠다. 그런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예사했던 주요 거래처들, OEM 의류업체들, 노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언더아머라든가 콜롬비아라든가 이들 기업들의 최근에 매출 부분 자체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전망치로 따지면 3분기 정도도 실적이 증가될 거란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들 고객사들의 그리고 재고가 떨어져야 되겠죠. 재고가 남게 되면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재고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재고 부분 자체도 전반적으로 관련 기업들이 하향을 하고 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좋지만은 현재 소비자 심리 지표가 약간 유시점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현재 어떤 고객사들의 매출 동향의 전망치라든가 그다음에 재고 지표를 따지면 3분기 이후에 하반기 때도 실적은 무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에서 이제 실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에서 자전거 쪽이죠. 이제 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예사가 이제 본래 이 회사가 상당히 이제 영업무역이 2015년도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회사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상당히 고전을 했거든요. 너무 높게 인수한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이게 코로나를 만나면서 이게 오히려 효자 역할을 하는 회사로 바뀐 거죠. 이게 1,000억을 좀 투고 지분 50%를 좀 투자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진행이 좀 됨에 따라 가지고 1인 운동이 오히려 더 활성화 좀 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판매가 급증을 하면서 작년도부터 자동차 판매 자체가 이 회사 실적에 오히려 효자 역할을 하는 역할로 바뀌었다. 영업이익률 자체가 뚜렷하게 좀 개선이 좀 되고 있는 쪽이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진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기저 효과가 좀 떨어지면서 하향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보니까 이 회사가 2015년도 투자했던 부분 자체를 이미 해소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이익 금요로 따지는 그동안에 상당히 고전했던 부분인데 이게 자전거 사업과 관련된 스캅 부분 자체가 실적이 안정적인 국면에 진입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사 실적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적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예사 사업 부분 실적 부분 자체는 OEM 부분과 그다음에 브랜드 부위라고 썼죠. 예. 뭐 최근에 예사가 이제 그 스캅 부분 자체가 뚜렷하게 보시다시피 스캅 부분이 2015년도 인수한 이후로 거의 이익이 안 나고 적자 수준이었어요. 여기 안 나와 있지만은. 근데 2018년도부터 실적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은 이유 자체는 OEM 의류 사업 부분 자체는 안정적이었는데 스캇 회사를 너무 무리하게 인수한 게 아닌가 그런 시장의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2018년도부터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뚜렷하게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으로 전개가 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랜드 사업 실적 호텔. 그다음에 예사했던 실적 부분 자체는 왜 이제 OEM 회사 중에서 앞서 한세실업도 실적 증가율이 크고 근데 왜 이 회사냐? 이 회사 이제 다음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회사 이제 매출액도 꾸준하게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꾸준하게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이 회사의 장점이 뭐냐면 직접적으로 원단까지 회사 자체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수직 계열화 효과 때문에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 회사가 지금 2분기 때 실적이 좋게 나온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약 15.5%입니다. 근데 의류사업과 관련된 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22.2%입니다. 한세실업을 보시게 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6%밖에 안 돼요. 이 회사가 타고난 영업이익률, OEM 의류품 경기에서 실적이 좋게 나온 부분 자체는 직접 원단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효과 자체가 영업이익률 실적 수익성 호전에 나타난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표는 그렇다면 회사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소뒤에 회사 실적이 예상치가 좋게 나왔다고 했었는데 이게 현재 반기까지 회사 실적입니다. 작년도에 매출액이 2조 4천억대 영업이익 2,597억인데 현재 회사 반기까지 실적이
반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789억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1,112억. 물론 작년도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진행되는 상태이지만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제가 예사를 주목한 이유 자체가 코로나 국면 작년도도 2019년도 코로나 이전보다 실적이 좋았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포인트를 볼 때 요즘 코로나 피해주, 수혜주 찾기 하고 있는 쪽인데 굳이 뭐 항공사라든가 여행사라든가 뭐 관련 종목들, 면세점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작년도 대표적으로 적자라고 올해도 적자거든요. 근데 예산은 코로나 피해주라 우리가 의료업종을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2019년도보다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런 것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회사 실적이 올해 언젠가 전망치 증권사가 3,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당 EPS가 4,400인데 PER 9배 되는 수준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회사의 주요 의류업체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요 OEM 의류업체들과 비교해가지고 밸류가 어떠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쪽에서 조금 전에 OEM 의류업체가 한세시럽하고 영업이익 두 개 회사라고 했습니다. 한세시럽도 주가가 싸기는 싸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영업이익률 차이가 좀 뚜렷하고 여러 가지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브랜드 사업도 하고 있는 게 안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라든가 관련 종목들 PER이 40배 되는 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이라든가 유럽 쪽의 OEM 의류 회사들 우리나라 외에 대만 회사들이 있습니다. 마케로트라는 회사라든가 에더트라든가 이들 회사들 다 대만 회사들입니다. 대만 회사들도 PER이 거의 23배, 24배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업종도 우리나라 의류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같은 대만의 OEM 의류업체에 비해서 주가가 좀 싸다.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 주주로서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박준현 대표의 영원 무역에 대한 회사 소개와 그리고 투자 의견까지 좀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그 영업무역은 OEM 업체다 보니까 환율에 대해서도 또 실적 민감도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 달러 강세 기조, 원화가 지금 좀 약한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면이 영업무역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네, 그렇죠. 이 회사는 그 수출 비중 원화 달러 표시로 단계 매출 비중이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수출 환율이 올라간 국면 쪽에서는 수혜주로 작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영업무역이 이제 다른 해외 의류업체에 대비해가지고 밸류 자체가 싸 보이는 게 실제로는 이제 자체 생산 품목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가 약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딱 국내 증시에서 보게 되면 FNF 같은 경우가 영업무역보다 실적은 더 떨어진다로 우선 나온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라든지 시가총액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거 자체가 FNF 자체가 이제 자체적인 브랜드가 중국에서 잘 팔린다. 이 부분이 결국 모멘텀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OEM 업체로서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마진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기 어려운데 2분기 OEM 쪽에서의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이 높게 나온 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나요? 일단은 영업이익률은 2분기 때가 고점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의류업체들을 볼 때는 계절적 요인들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의류업체, 영업무역 같은 경우 회사별로 약간 의류업장 차이가 있는데 OEM 의류업체 같은 경우는 3분기 때가 성수기입니다. 2분기와 3분기. 가격보다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OEM 의류업체 같은 경우 겨울에 많이 팔리기 때문에 3분기 때 OEM 의류업체들이 주문을 합니다. 실적이 많이 좋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아마 3분기로 갈수록 떨어져요. 그러니까 15.5% 정도 되는데 전망치로 따지면 3분기 때는 12.2% 정도 떨어진다는 쪽이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듯이 FNF를 얘기하셨는데 FNF도 자체 브랜드가 아닙니다. 알다시피 FNF의 실적은 FNF 실적은 MLB라든가 디스커버리거든요. 그것도 브랜드를 갖다가 파는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OEM 회사이기 때문에 자체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할인을 받아야 되지 않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얘기하신 것 같아요. FNF가 자체 브랜드가 디스커버리라든지 이제 MLB 같은 경우인데 그거는 이제 상표 등록만 갖고 와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파는 브랜드가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 특히 아디다스라든지 그 외적인 회사들한테 아예 OEM을 받는 그런 케이스, 그렇게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MLB라든가 디스커버리 자체는 미국의 브랜드를 갖고 라이센스를 갖고 파는 겁니다. 이게 자체 상품은 아니죠. 브랜드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이게 앞서 얘기했다 영업무역도 이제 OEM 회사이지만은 또 자체적인 그 브랜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자체도. 이게 뭐 이제 OEM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FNF를 본다 한다 하더라도 자체 브랜드가 아니다 한다 하더라도 OEM 업체를 중심으로 확실한 거래처가 있게 되면 그렇게 할인을 받는 그런 또 부분 아니다. 앞서겠다. 그다음에 이제 대만 업체들도 그렇게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대만 업체들도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아웃도어 회사를 통해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아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가격 전략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무역 가격 전략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은 영업무역 4만 원대죠 지금에서요. 오늘 조금 초반에 상승하다가 좀 나와 있었는데 현재 4만 원 정도는 거의 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목표 주가는 4만 8천 원도, 정보사 쪽에서는 실적 발표 이후에 6만 5천 원 뭐 이상까지 6만 원, 6만 5천 원까지 나오는 쪽인데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한다면 일단은 직전 고점인 4만 8천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이 종목이 3만 8천 원 아래로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3만 8천 원 언저리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업무역 안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박준현 대표가 영업무역을 진행하셨는데요. 매수가 4만 1천 원, 목표가 4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 3만 8천 원을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